1. 병든 아버지의 고단한 하루 시작.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창문을 비추던 순간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밤새도록 기침이 목구멍을 긁어내리며 나를 괴롭혔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통증은 도무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게 가라앉았고 마치 돌덩이가 가슴 위에 얹혀있는 듯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다. 나도 잘 안다. 이 병은 오래전부터 내 몸을 좀먹어왔고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일조차도 버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딸 하나뿐이었고 나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그 아이에게 기대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자마자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아빠, 아직도 안 일어나셨어요? 오늘 할 일 많아요. 빨리 움직여야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의 말에는 걱정이나 따스함 따위는 섞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단호한 명령이었다. 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허둥지둥 이불을 걷고 떨리는 다리로 바닥을 더듬으며 일어섰다. 창백한 얼굴이 거울에 비쳤지만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볼 수는 없었다. 내게 허락된 시간은 많지 않았다. 부엌에 들어서자 이미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딸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무심히 말했다. 아버지, 저 그릇들 얼른 씻으시고 마당에 빨래 널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점심 전에 마루도 깨끗이 닦아야 돼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손목은 밤새 저려와서 힘을 주기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못한다는 말은 차마 꺼낼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딸의 얼굴에 떠오를 냉소를 나는 이미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마자 마디마디가 얼얼하게 시려왔다. 그릇 하나를 씻어내는 일이 어찌 이리도 힘겨운지 내 손은 덜덜 떨렸고 호흡은 거칠어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불현듯 창밖을 바라보니 이웃집 할머니가 담 너머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안쓰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병든 몸으로도 여전히 집안일을 도맡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불쌍하고 초라한 아버지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언제쯤 끝날까? 이 고단한 하루들이. 그 순간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무거움이 온몸을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이 어린 시절 딸과의 다정한 추억 회상. 나는 물끄러미 싱크대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씻다가 문득 오래전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내 앞에 있는 이 아이가 언제부턴가 차갑고 무심한 얼굴을 한 어른이 되어버린 지금의 딸이 사실은 나의 가슴 속 가장 소중한 웃음을 주던 아이였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 아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아내는 산고에 지쳐 눈을 감고 있었고 나는 떨리는 두 손으로 작고 여린 아기를 받아 안았다. 그때 아기가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 내 눈에서는 이유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이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하고 다짐했었다. 딸이 자라면서 나는 가능한 모든 순간을 함께하려 했다. 퇴근 후 땀에 젖은 셔츠를 그대로 입은 채 딸을 번쩍 안아 올리며 집안을 뛰어다니던 날들. 겨울이면 얼어붙은 손으로 작은 털장갑을 끼워주던 기억. 여름이면 땡볕 아래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서로 웃던 모습. 딸이 내 어깨에 기대어 아빠,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말하던 순간은 아직도 귀에 생생히 맴돈다. 특히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다. 딸이 6살이던 어느 봄날 동네 벚꽃길을 함께 걸었다. 분홍빛 꽃잎이 머리 위에서 흩날렸고 딸은 양손을 벌려 꽃비를 받으며 까르르 웃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가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어떤 고생도 견뎌내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힘들지 않았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피곤한 눈꺼풀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딸의 얼굴이었다. 그녀가 자는 모습을 보며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집밥을 해주고 조금 더 따뜻한 옷을 사주리라 다짐하곤 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였을까? 그 따뜻한 눈빛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무심한 표정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은 사춘기의 반항이라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차갑고 메마른 태도는 돌처럼 굳어졌다. 싱크대에 쌓인 물거품 사이로 비친 내 얼굴은 주름지고 초라했다. 나는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내 품에서 천진하게 웃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나를 그저 귀찮은 짐짝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손에 쥔 그릇을 내려놓으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기억하고 있을까? 3. 아버지의 병세가 서서히 악화되던 시기. 나도 모르게 세월은 흘렀고 어느 순간부터 몸이 전처럼 따라주지 않았다. 젊은 시절 밤을 새우고 뛰어다니던 다리에는 힘이 빠져갔고 아침이면 허리가 뻐근해 일어나기가 힘들어졌다. 단순한 피로겠지. 잠시 쉬면 나아지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길어지고 가슴은 자주 답답해져 왔다. 작은 감기라 여겼던 증상은 날이 갈수록 내 몸을 잠식해갔다. 처음에는 가족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다. 딸이 눈치챌까 두려워 억지로 웃음을 지었고 식탁에 앉아 평소처럼 젓가락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힘겨웠다. 딸이 예전처럼 다정하게 물어와 준다면 조금은 기대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아이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고 괜찮냐는 말 한마디조차 들을 수 없었다. 밤마다 기침이 쏟아지듯 터져나와 가슴을 쥐어뜯었고 나는 베개를 꽉 움켜쥐며 소리를 죽였다. 혹여나 딸이 잠에서 깰까 싶어 억지로 숨을 참아가며 기침을 삼켰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건 오히려 방문 닫히는 소리뿐이었다. 언젠가 딸이 내 방문을 열고 무심히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아버지, 제발 기침 좀 그만해요. 시끄럽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나는 대답 대신 미안하다 라는 한마디만 내뱉고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가장 기대고 싶었던 사람, 한때 내 삶의 이유였던 아이가 이제는 나의 아픔을 짐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4. 딸의 차가운 눈빛과 무심한 태도,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그 시절.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한 건 병이 아니라 딸의 눈빛이었다. 언젠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반짝이던 그 눈망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스쳐 지나가는 건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갑고 무심한 시선뿐이었다. 아버지, 제발 좀 스스로 하세요. 제가 왜 다 해야 하죠?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냈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침으로 목이 메어 올라와도 그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나는 점점 더 말이 적어졌다. 식탁에서조차 대화는 사라졌다. 내가 숟가락을 들 때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내가 힘겹게 말을 건네면 돌아오는 건 짧고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네,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그때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내 딸이 맞는 걸까? 한때 내 품에서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던 아이가 맞는 걸까? 어느 날은 몸이 너무 아파 물 한 잔을 부탁했을 뿐인데 딸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아버지, 저도 바쁘다니까요. 왜 맨날 귀찮게 해요? 그 말에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나는 조심스레 컵을 들어올리며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미안하다, 딸아.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고 딸은 이미 등을 돌린 채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남겨진 건 식탁 위에 흔들리던 물잔과 쓸쓸히 앉아있던 나뿐이었다.